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이제 같이 공부할 사회강사 오지연입니다. 자, 우리 첫 강 공부했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잘 좀 듣고 정리까지 잘 하셨나요? 좀 내용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 첫 출발 잘 했으리라 믿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그 뒤에도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강 또 잘 복습하고 오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제 3절, 우리 이제 챕터 1에서 2절까지 얘기했었고요. 3절 이제 지리정보 체계와 활용 부분 하고 그 뒤에 문제까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지리 정보 체계와 활용입니다. 지리 정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자,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및 지역에 관련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지리 정보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도로 표지판, 버스 지하철 노선도, 관광 안내도, 아파트 단지 배치도 이런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지리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뭐 인터넷 지도와 위성 사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리 정보 체계 이제 GIS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지리 정보 체계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건 바로 무엇이냐? 지리 정보를 수치화하여 컴퓨터에 입력 저장하고 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컴퓨터에 이제 입력 저장하고 여기서 또 이제 자유롭게 또 이제 분석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뜻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뭐 컴퓨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상권 분석을 하는데 어디에다가 이제 가게를 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점 찍어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럼 그 지역에 뭐 주변에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 얻을 수 있고 뭐 여기에 이제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주변에 뭐 이제 다른 상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종합적인 그런 정보를 입력하고 내가 이제 얻고자 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또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체계는 또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출력 분석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체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종 그런 이제 뭐 입지, 뭐 이제 그런 시설물을 입지 선정할 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뭐 자연재해 분석하고 대비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교통 상황 점검하거나 계획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지리정보 체계 발달. 자,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인공위성 및 항공기를 활용한 원격 탐사 등의 지리정보 기술이 발달하였다. 그러니까 원격 탐사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 이런 이제 뭐 항공기, 인공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보기 힘든 지역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극지방이나 뭐 깊은 바닷속 등 지구 곳곳에 지리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리정보 체계의 유용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면은 뭐 극지방, 바닷속, 뭔가 거창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바닷속에 뭐 지형이 어떻고, 또 바닷속에, 미래의 뭐 이제 에너지 자원이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있다. 이런 것들 뭐 탐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극지방에도 어떤 자원이 어디 있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렇게 거창하게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거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자,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생활,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공간에 대한 폭넓고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상가를 내고 싶은데 뭐 상권 분석하는 데도 이용을 할 수 있고 뭐 우리 가깝게는 여러분들 자,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죠? 뭐 그런 것들 다 여기 이런 시스템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비게이션 이용하죠. 또 만약에 차가 없더라도 여러분들 대중교통 이용할 때 어때요? 자,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 있죠?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요, 정말 불편했어요. 버스에 내가 만약에 뭐 3번 버스를 기다린다. 아, 언제 올지 몰라요. 아, 근데 지금 너무 화장실이 급해. 막 잠깐 갔다 오고 싶은데 그 사이에 버스가 오면 어떡하지? 놓치면 어떡하지?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몇 분 후에 도착. 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고 아니면 편의점 잠깐 갔다 올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지역을 오고 있는지 어느 위치인지 대략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쓰인다라는 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정보 체계, 뭐 국토의 효율적 관리, 뭐 자연재해 예측 및 발생 전후 관측 등에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 지리정보 체계 활용 한번 그 분야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국토관리, 뭐 관공서, 산업단지, 신도시, 발전소, 고속국도, 철도, 지하철, 항만 등 주요 시설을 건설할 때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하겠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이제 자리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 예측과 대비 가능하죠. 홍수, 태풍, 뭐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예측과 자연재해 발생 전후 변화를 관측하는 데 이용을 하고요. 자, 교통체계, 지능형 교통체계 유지 및 관리에 이용이 된다. 뭐 아까처럼 이제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산업활동과 관련된 계획 수립이나 사전조사, 사업체 위치 선정 등에 활용을 합니다. 자, 또 이제 효율적인 의사결정 가능하죠. 균형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리정보 체계 그 원리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림이 나타내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실제 세계는 지금 이렇게 뭐 건물이 있고 뭐 이쪽에 약간 좀 이제 산이 있고 한데 자, 뭐 고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보 얻을 수 있어요. 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행정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지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돼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GIS라는 것 자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지리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분석, 활용하는 체계인데 컴퓨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쏙쏙 뽑을 수 있고 많은 정보를 또 이제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많이 또 입력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의 지리정보 체계의 활용 아까도 이제 얘기한 건데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인터넷 전자지도 보시면 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지도 한번 찾아본 적 있나요? 만약에 뭐 물론 여러분들 지금 바쁘겠지만 한번 뭐 이제 그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 그런 데서도 지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한번 쳐보세요. 뚜뚜뚜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확대하고 축소해서도 볼 수 있고 그 주변에 뭐 이제 그런 건물들도 실사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 확대 축소, 거리 면적 계산,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가공하여 저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종이로도 출력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그래서 인공위성을 활용하여 사용자 위치를 경위도 좌표 정보로 제공받는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활용 사례 이런 것들 내비게이션에 많이 쓰이죠. 자, 현재 위치 파악 및 주변 지도 표현, 또 이동 경로 분석, 길 안내 서비스 등에 활용된다. 내비게이션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솔직히 선생님도 요즘에 정말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가지를 못하겠어요. 뭐 길도 잘 모를 뿐더러 내비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뭐 꼭 운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도 뭐 맛집 검색하면은 이 맛집이 이제 어디에 있고 주변에 또 무슨 관련된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 뭐 또 내가 찾고자 하는 전에는 한번 그렇게 활용한 적이 있어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같이 볼링을 치고 싶은데 볼링장을 찾아요. 그럼 주변 내 위치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볼링장 검색 딱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여기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쉽게 찾아서 갈 수 있어요. 마트를 찾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통 안내 시스템에도 이용이 되죠. 정류장 버스 도착 안내, 또 이제 교통 상황 안내, 대중교통, 이제 요금, 전자지불 등에도 이제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유용하게 활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많이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자, 그러면 실력 확인 학습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위치 표현하는 거, 뭐 지리적 위치 표현, 수리적, 관계적 위치 표현과 함께 우리 또 경도, 위도에 따른 생활 차이까지 배웠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요. 자, 지도입니다. 지도는 이제 둥근 지도를 이렇게 축소해서 평면상에 표현한 거예요. 지도는 평면상에 종이 위에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리적 정보를 또 이제 얻을 때 지도도 이용하고 지구본도 이용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지구본 앞에서도 막 들고 막 설명하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좀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지구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모형 있습니다. 지구 둥근. 그러니까 실제 지구의 모습을 줄여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구와 거의 똑같은 비율로 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이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또 불편한 점은 뭐냐면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요. 저도 지금 강의하러 올 때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낑낑거리면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 지구본은 이제 왜곡이 심하지 않고 거의 실제 모습을 줄여서 나타낸 건데 좀 이제 휴대하기가, 가지고 다니기가 좀 이제 불편하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도 평면상에 나타낸 이 세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 접으면 돼요. 접어서 가방에 넣으면 되죠. 휴대는 편리합니다. 휴대는 이제 편리한데 대신 이 평면상에 나타난 지도는 이 왜곡이 좀 심할 수 있어요.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자, 실제 둥근 것을 네모난 평면에 나타내다 보니 실제 면적이 좀 이제 심하게 왜곡돼서 이제 나타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귤이 있습니다. 귤 껍질을 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 귤 껍질을 까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까질 수 있겠죠. 이걸 쫙 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 봤을 때 원래 둥그렸던 건데 이제 귤 껍질 하나하나 한번 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런 공간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평면상에 나타내면서 그런 것들을 메꾸면서 좀 뭔가 왜곡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모습과 좀 다르게. 그렇죠? 자, 그러면 볼게요. 기호를 이용하여 지표의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었다. 기호 이용해서 지표의 다양한 현상, 이제 나타낸 거 맞죠? 지도에 보면 기호 있습니다. 자, 맞고요. 지표의 모습과 면적이 실제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난다. 자, 이것은 지구본 얘기예요. 지구를 평면에 옮겨 나타낸 것을 지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렇죠. 한눈에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지구본은 좀 돌려 봐야 됩니다. 한눈에 보긴 힘들어요. 자, 그리고 목적에 따라 이거 맞고요. 자, 목적에 따라 특정한 요소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어 사용한다.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교통과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도로만 나타나는 지도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사는지 인구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지역에 관광지, 유물, 유적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나타낸 지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특정한 요소 정확하게 나타낸 지도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빼고 기역,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 면적은 774.1만 제곱킬로미터래요. 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예요. 근데 그린란드 면적은 216.5만. 자, 그린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오스트레일리아보다 그린란드가 훨씬 작아야 돼요. 그렇지만 지도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그린란드가 더 크게 보인대요. 이런 식으로 왜곡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왜 그래요? 실제 둥근 것을 평면에다가 이렇게 어거지로 이제 맞춰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 모양의 지구를 이렇게 평면상에 줄여서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이 고위도 지방, 자,
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원래는 이렇게 지금 자르면은 뾰족하게 돼요. 근데 여기들을 다 이렇게 지금 메꾸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보다 지금 그린란드가 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적절한 거. 뭐 북반구의 대륙이 3분의 2 분포한다. 이런 거 아니고 실제 지구 모습 줄여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고 저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보다 많이 줄여서 아니고 이제 둥근 지구를 평면 위에 표현함으로 고위도 지역에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게 적절한 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답은 지금 4번. 원래 둥근 것인데 그러니까 둥근 것을 평면에다가 표현하다 보니까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 이유를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육지와 대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육지와 대양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꼭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지구본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무슨 색이 더 많이 보입니까?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죠. 일단 우리 지구는요, 이제 정말 푸른별의 지구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바다가 더 많아요. 그죠? 육지보다는 바다가 이제 더 넓다라는 걸 짚고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극 대륙을 포함해 7대륙이라고 한다. 우리 앞에 이제 본문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을 한꺼번에 이제 해서 6개 대륙이라고 나왔는데 좀 분리하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어쨌든 그래서 7대륙도 이제 틀리진 않았습니다. 요거 이제 여기서 유럽과 아시아를 좀 이제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뭐 이제 아프리카 해서 이제 짚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육지가 약 30%, 해양이 약 70%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바다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육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그렇게 넓은가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자, 아시아와 유럽은 연결돼서 유라시아라고도 합니다. 유럽, 아시아 합쳐서 얘기하기도 하죠. 대륙과 해양의 분포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은 수리적 위치가 아니라 수리적 위치는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고 대륙과 해양 분포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은 그렇죠. 지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지리적 위치 해주시면 되겠어요.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자, 볼게요. 먼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A, B로 나눠놨는데 여기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A는 지금 남반구고요. 구, 동그란 구의 반이다. 남쪽의 반 동그란 구다라는 거예요. 남반구. 위에 B는 북반구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육지 그 분포를 봤을 때도 북반구 쪽에 대륙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A는 바다 비율이 높다. A 지금 남반구. 육지보다 바다가 더 많아요. 육지가 이제 북반구 쪽에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 맞고요. B의 중심은 북극이다. B의 중심 북극. 그렇죠. 남반구 중심은 여기 남극인데 여기 이제 북극 이쪽이 되겠죠? 북극 맞고요. 자, 그리고 이제 A는 육반구, 중심은 프랑스 르망 부근이다. A는 지금 육반구, A가 지금 남반구인데 이쪽에 지금 육지가 더 많다. 여기는 바다가 더 많이 분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죠. 자, B는 수반구. B가 수반구가 아니라 남반구가 되겠죠. 그래서 벌써 여기서 틀렸어요. 그죠? 자,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1번이 맞는 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가 남반구, B가 북반구인데 정리를 해보면은 남반구 중심이 이제 남극이고 북반구 중심은 이제 북극이 되는데 바다 비율이 여기가 높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바다 비율이 높고 여기가 육지 비율이 높다라는 거. 대륙 대부분이 좀 이제 북반구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구 이제 지도죠. 오타인데요. 지도로 볼게요. 자, 지도와 지구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자, 지도는 평면상에 이제
지구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휴대가 간편하다, 접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둥근 것을 평면에 나타내다 보니까 좀 왜곡이 심하다라고 했습니다. 왜곡이 심하다. 근데 또 이제 지구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지구본 같은 경우는 평면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제 지구 모습을 줄여서 입체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실제 모습대로 이제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은 없죠. 그죠? 그런데 휴대가 좀 이제 불편하다. 가지고 오기에 좀 낑낑거리면서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좀 한눈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 차이점을 잘 짚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도는 지표를 일정한 비율로 평면에 줄여서 나타낸 것이다. 맞네요. 그죠? 자, 요거 맞고요. 지도는 둥근 지도 모양을 축소해 이제 지구본에 비해서 왜곡이 적다. 지도가 왜곡이 적은 게 아니라 지도는 왜곡이 커요. 이 지구본이 왜곡이 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지구본은 지도에 비해서 땅 모양이나 크기가 실제에 비해 왜곡이 심하게 나타난다. 지구본이 아니죠. 지도가 그렇고요. 고위도 지방에 위치한 국가의 면적을 비교하려면 지구보다는 지구본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렇죠. 이 지구본이 실제 모습대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요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면이 나타내면 좀 왜곡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과 리을이 맞네요. 답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되셨죠? 자, 다음 6번 볼게요. 위선과 경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나왔습니다. 위선, 경선.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자, 위선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적도 기준으로 해서 가로선이다라고 했습니다. 가로선. 위선에 의한 값, 위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경선은 그렇죠. 이거 이제 가로선. 이건 세로선. 그 경선에 의한 값이 이제 경도라고 했어요. 지구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 천문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로로 나눈 선입니다. 가상의 선이에요, 다. 자, 그러면 볼게요. 위선은 세로로 그은 선. 아니죠. 가로로 그은 선이라고 했습니다. 뭐 현악기 위, 그 한자 생각하라고 했어요. 가야금, 줄, 가로로 있잖아요. 그 뚱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가로선이고요. 경선은 세로선이 되겠습니다. 자, 위선은 적도 기준이고 적도가 한마디로 이게 이 적도가 위도 0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게 이제 중심이 되고요. 본초 좌우선 경선은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는 선이다. 경도 0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 0에서 90도, 남이 0에서 90도까지 나누고요. 동경, 동반구, 서반구에서 0에서 180도, 0에서 180도 서경, 그죠? 자, 북이 N, 남이 S로 나타내고 동경 E, 이스트, 이제 서경 웨스트로 나타내는 거. 맞아요. 옳지 않은 거. 그렇죠. 1번이 지금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그 이제 위도, 경도에 대한 그 정보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7번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북극점과 남극점을 연결하고 있다래요. 북극점과 남극점을 연결하고 있대요. 우리 이제 좌호선이 좌해방향, 우해방향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선이고요. 세계 시각의 기준이 되는 기준선으로 이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반구에 있기 때문에 여기 15도보다 1시간 빠른 시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동경 135도를 표준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이제 본초 좌우선입니다. 자, 바로 본초 좌우선, 본초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이제 선이다라는 게 되겠어요. 답은 그래서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죠. 그죠? 또 이제 모든 경선의 또 기준이 되는 선이 되겠어요. 자, 다음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를 정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뚜두두두 이렇게 좀 확대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니까 북반구에 있어요. 북이 33에서 43도 이제 사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그리고 이제 동경 124에서 132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수리적 위치 동경 34에서 43, 북이 124, 132 바뀌었죠. 이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벌써 기억이 나왔어요. 자,
1번이 돼 있고요. 지리적 위치,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고요. 태평양 접하고 있다. 관계적 위치, 시대, 국력, 주변 국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 주변 나라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이용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반도 국가, 반도 뭐라고 했어요? 대륙에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데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북쪽으로는 대륙과 연결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대륙과 해양 진출에 유리하다.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바다로 진출할 수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대륙으로 진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야 하죠. 그래야지만 우리나라 어떤 지리적 장점을 회복해서 동아시아 또 최고의 국가로 이제 뭐 부상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자, 다음 9번 볼게요. 제시된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도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주요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광역시이다. 광역시. 지금 맞네요. 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그래서 어느 정도 인구 규모도 크고 굉장히 또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각 도의 도청 소재지가 위치한다. 이 도청 소재지가 위치한 데도 있지만 또 이제 아닌 곳도 있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발달한 공업도시이다. 공업이 발달한 곳도 있지만 또 모두 다 지금 공업도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농촌과 주변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건 또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답은 그래서 기업과 리을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0번 보도록 할게요. A에서 D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본 교재에서는 뭐 이런 지금 도시에 관한 내용이 언급은 안 됐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위치 관련해서 그냥 여러분들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볼게요. A는 지금 서울입니다. 우리나라 또 이제 정말 또 중요한 수도 서울이죠. 자, B는 대전입니다. 대전. 충청도도 중심이 되는 도시고요. 자, C는 지금 광주예요. 그리고 D는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 자, 그럼 A는 인천이다? 아니죠. 서울이죠. 자, B는 육상교통의 중심지인 대전이다? 맞아요. 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남한으로 봤을 때는 거의 좀 이제 이렇게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서건 좀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른 쪽으로 뻗어 나가기도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교통의 중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전국 곳곳에 중요한 정보도 또 이제 이렇게 모으기도 쉽기 때문에 뭐 대덕 연구단지 이런 식으로 좀 기술적으로 이제 중요한 그런 시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맞고요. C는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가 있는 광주이다.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는 이제 무안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D는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울산이다. 지금 부산입니다.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2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좀 이제 위도, 경도 관련된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거기 부분 좀 잘 짚어주시고요. 잘 복습해주시고 또 이제 여기까지 또 문제풀이 잘 해주세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또 알찬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